저는 짧게 몇 말씀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표님들 모시고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도환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이 프래카드를 걸었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땀을 흘리면서 이거를 걸고 있는데 웬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식혜 깡통으로 든 식혜를 건넵니다. 저하고 이상현 회장이라는 분하고 둘이가 저걸 프래카드를 치고 있는데 그 식혜를 젊은 친구가 와서 이거 드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좀 어설프기도 하고 해서 젊은이 웬일인가 했더니 저도 문재인이 정말 싫어합니다. 선생님께서 프래카드를 치는 걸 보니까 저도 사실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명함을 건네면서 젊은 친구 우리 좀 전화번호 주고받자 했더니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됐고 하여튼 저도 일하시는 걸 보고 이 프래카드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 하고 해서 제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동참을 하고 싶어서 식혜를 2개를 사가지고 주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식혜를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민심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문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의 소리가 정말 제대로 제 궤도를 제대로 잡아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딴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전통사회를 살았습니다. 무슨 전통사회인고 하니 저는 참 시골 출신인데 농촌 출신입니다. 그 농경사회를 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마을에 어른이 계셨습니다. 어른. 정말 시골에 무식한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보면 낫을 가지고 싸웁니다. 괭이, 쇠사랑, 삽 이걸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싸우고 이랬는데 담넘어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하고 기침을 하면 낫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안 싸우는 척 했습니다. 그 어르신의 근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법을 상회하는 그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산업화, 정보화 사회, 지금은 여러분 제4차 산업사회라고 그러죠. 이거를 거쳐오면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어른, 서성, 원로 이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없애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0일인가 문재인이가 원로들과의 대화를 갖겠다. 저는 참 의아스러웠어요. 야, 이 문재인이가 언제 철이 들었구나. 원로들을 모시고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거를 봤습니다. 5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점심을 같이 하면서 문재인이가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합니다.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적대감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참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로 참여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원로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로로 참여했던 김우식이란 전 총리가 대통령은 어느 정파의 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과 탕평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여준인가 하는 환경부 장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통령의 역할이 뭡니까? 잘 조정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문재인이가 어떻게 합니까? 마이웨이를 고집합니다. 지금 멋대로 합니다. 원로와의 대화를 왜 했습니까? 대화를, 고언을, 충언을 듣고 참고로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지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결국 적폐청산의 속도 조절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뭐라 했습니까? 적폐청산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도 안 된다, 이런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 100대 국정과제 제1번이 적폐청산입니다. 정부 부처 20여 개소에 TF팀을 보내가지고 샅샅이 긁어내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넘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한테 지시를 받고 내려가서 조사한 TF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나는 모르는 거다. 검찰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이가 시간 날 때마다 방산비리 척결,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등 갑질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촛불 시위에 대한 계엄령 문건 사건, 또 있습니다. 그 법무부 차관한 사람 아니십니까? 김학의 법무부 차관 동영상 사건, 그 다음에 여배우 장자연인가 하는 여배우 자살 사건, 그리고 버닝썬 클럽의 사건, 이런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철저히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획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고 지시도 안 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원로와의 대화를 왜 합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이게 대단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밥맛 없는 친구,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파트너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그 일이 절반은 성공한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는데 그 원로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밥이 원로들 목구멍에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원로들을 욕비는 겁니다. 원로들에게 고언을 듣고 충언을 듣기 위해서 원로들 오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잘하는 거는 좀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 질책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원로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송호건 포스텍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이거를 고용 주도 정책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노조의 이익 집단화가 극에 달해가지고 촛불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청와대 발표문을 보면은 이 발언을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1월 달에 장기표 대표님이 여기서 민노총을 타도한 일이 있습니다. 규탄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민노총의 눈치를 얼마나 봤으면 원로가 대담을 한 그거를 싹 빼고 발표를 했겠습니까? 이거 안 하기만도 못한 원로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화 도중에 문재인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특히 2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
이 청년들의 취업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실업은요, 나폴레옹이 와도 해결 못합니다. 왜 해결 못하는가? 뻔합니다. 지금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정보 통신이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명이 만들던 물건을 지금은 10명이 만들고 심지어 1명이 만듭니다. 그러면 90명, 99명은 실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 좋아졌다, 청년 취직 일자리 만들겠다,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금 같은 경제 운영 시스템 가지고는요, 절대로 청년 실업 해결 못합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운영 시스템을 우리 국민의 소리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번 기회에 우리 장기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계식 대표님, 또 저도 그렇고 이거를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소상히 밝힐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군대 출신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27년을 했는데요,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보면은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병원, 의료시설은 3개 군에 병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랬습니다. 큰 군에 하나 있고 나머지 작은 군에도 없었어요. 면 단위에는요, 그저 뭐 부잣집에 그 약, 그 아스피린 팔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아플 때 먹는 해열제 주고, 어디 벗겨지면은 바르는 아까치기 바르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의사 역할을 누가 했느냐? 군대에서 위생병이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급하니까 옆에 애 막 나오니까 애 산파도 하고,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도 주고, 벗겨지면 옷고 정도 발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도 위생병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돌팔이 이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면 단위에서, 군 단위에서 사실 우리 의료 행위를, 그러니까 면허도 없지요, 자격도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은 우리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는 걸 보면서 마치 옛날에 돌팔이 위생병이 의사 노릇을 하는, 간암 환자가 돌팔이 위생병 출신 의사가 와서 간암 수술을 하겠다 하고 달라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면허도 없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합니다. 본인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면허는 누가 줬습니까? 지난 선거 때 유권자들이 면허를 줬습니다. 이제 그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의 소리가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주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